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LB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에 대해 좀 알아보겠는데요. 이 회사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신규 코스닥 상장 기업입니다. 그리고 창수사죠. 벤처캐피탈. 하지만 이 LB 인베스트먼트는 옛날에 LG 창투라고 해가지고 거의 창수사 1세대 업체입니다. 그리고 LG에서 창투업을 했고 가장 오래된 업체 중에 하나고 중대형 펀드를 많이 만들어 본 그 업체 중에 하나죠. 지금은 이제 LB라고 이제 반개 기업으로 이제 LG로부터 독립을 한 그런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기존에 유니콘 기업이라고 부를 수 있는 매출, 그러니까 1조 원 규모의 시장 가치를 갖고 있는 기업들을 많이 투자해 본 업체입니다. 하이브나 카카오 게임즈 같은, 그리고 펄어비스 같은 업체를 실제 투자해 봤고, 크라프톤도 투자를 한 업체이기도 하죠. 그리고 현재 무신사와 커리에도 지금 투자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 무신사나 이런 업체가 상장을 하게 되면 또 상당한 시세 차익을 거둘 가능성이 큰 업체들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LB 인베스트먼트는 오래된 업력만큼이나 중대형 펀드들을 많이 만들어 봤고 운영을 해 봤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창투사들이 상장한 업체들이 많지만 이 업체들 안에 어떤 훌륭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심사역들을 갖고 있느냐, 이게 창투사의 가치입니다. 이 말뜻은 그 창투사들이 과연 어떤 기업들에 투자를 해봤고 어떤 기업들을 상장을 시켜서 엑시트해 봤는지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업체들은 LB 인베스트먼트는 하이브나 이런 업체들도 있고 카카오 게임 같은 업체들을 실제로 펀드를 만들어서 투자를 했고 향후에 이제 상장까지 시켜서 엑시트까지 해본 그런 경험이 있는 심사역들을 많이 데리고 있습니다. 이 말뜻은 앞으로도 이 LB 인베스트먼트는 중대형 펀드들을 계속 만들어 갈 것이고 또 그 만든 펀드를 제대로 정상적으로 잘 투자를 해서 수익을 만들어 갈 거라는 것을 약속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창수사는 어떤 심사역을 데리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되고 이 회사의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과거 레퍼런스가 좋으면 창수사는 미래에도 좋은 실적을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창수사를 고를 때는 이 회사가 어떤 포트폴리오를 해봤고 또 이러한 이 심사역들이 얼마큼 오랫동안 근무하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되는 거죠. 심사역들이 평균 근무 연한이 짧은 기업들은 대부분 회사 내부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운영에도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심사역들이 빨리빨리 떠나죠. 왜냐면 이 창수사의 심사역들은 굉장히 고급 인력들입니다. 똑똑하기도 하고 집안도 다 좋죠. 그러니까 굳이 문제가 많은 회사에 적을 두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얼마나 많이 이제 엑시트를 해봤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요즘은 이제 IPO뿐만 아니라 M&A나 세컨더리 펀드, 특히 이제 세컨더리 펀드 같은 경우는 제대로 이 회사가 성장하지 못해서, 그런데 기존에 만들었던 펀드가 만기가 됐기 때문에 세컨더리 펀드를 만들어가지고 돌리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좀 실질적인 엑시트라고 볼 수는 어렵고, IPO와 M&A 등을 통해서 엑시트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갖고 있는 지분을 팔아서 현금화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돈을 번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현재 지금 올 반기기 중에 갖고 있는 벤처 캐피탈 조합들과 PF를 볼 수 있는데요. PF 같은 경우 내년 2024년 4월 8일 날 만기가 됩니다. 근데 그 전까지 투자를 완료할 것이고요. 이미 이제 투자는 이제 끝나서 이제 쿠킹하고 있는 기간이고, 그 위에 벤처 캐피탈 같은 경우는 올해 2023년 6월 달에 창조경제 바이오 펀드는 이제 투자 종료했고, 그다음에 그 앞에 LB 선도기업 투자펀드 20호는 작년에 이제 청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운영 중이라는 거 이제 한참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투자 종료라는 것은 이미 갖고 있는 현금을 다 소진해서 투자가 완료된 상태에서 이제 쿠킹하고 있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기가 돼서 이게 청산이 되면 실제로 배당에 대한, 그러니까 이 운영 수익에 대한 보너스도 받게 되고 해서 회사 실적이 확실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만기가 되는 펀드들을 잘 보셔야 되는 거죠. 만기 년도가 그때 이 펀드가 잘 운영이 됐다 하면 그 장수사는 보너스를 많이 받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실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LB인베스트먼트의 올해 반기 실적을 놓고 보면 작년과 비교해 봤을 때 올해 상장을 예비해둬서 나름대로 잘 포트폴리오를 짜놨습니다. 수익이 나는 그 포트폴리오를 짜놨고 그에 따라서 반기 순이익이 한 30억 정도 발생했는데요. 작년과 비교했을 때 한 3배 정도 실적이 늘어난 그런 결과를 가져왔죠. 이게 이제 상장을 대비해서 이렇게 좀 최대한 실적을 붐업시켜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실적이 계속 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상반기 실적만 놓고 봤을 때 이 회사의 적정 주가 4,000원 정도로 평가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회사의 최대주가 79.5%나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실제로 유통 가능한 주식수가 20% 정도밖에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갑자기 이 회사가 자사주 취득을 이번에 공시를 하면서 주가가 이제 다시 급등하기 시작했죠. 왜냐면 최대주 지분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20% 유통 가능 주식 중에 상당 부분을 이 자사주 취득이 가져갈 것이고 이 회사는 최대주 지분이 19.5%이기 때문에 향후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배당을 하더라도 최대주주가 가장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배당도 고배당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 분기 배당을 할 가능성도 큽니다. 그리고 자사주 취득과 소각을 통해서 근데 너무 자사주 취득과 소각이 너무 심해지면 유통 주식수가 너무 줄어들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심하면서도 이 자사주 취득과 또 소각을 하겠다고 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품절주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LB인베스트먼트가 상장을 해서 초기 상장했을 때 공모가도 그렇고 좀 초기에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고평가됐었지만 결국은 실적대로 주가가 돌아갑니다. 결국은 실적 찾아왔고요. 그다음에 실적대로 주가가 평가받고 있는데 지금 올해 상반기까지 적정 주가를 봤을 때는 한 4,000원 정도 하지만 지금 자사주 취득 때문에 이러한 실적 플러스 자사주 취득이라는 이런 효과 때문에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돼서 향후 이제 바닥을 다졌기 때문에 우상향하는 차트를 그릴 가능성이 크죠. 특히나 실적이 얼마큼 좋아지느냐가 문제인데 나름대로 올해는 긍정적인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이제 적정 주가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